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거리를 밝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사업, 이른바 세프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명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한 농촌 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원까지 있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밤에는 범죄의 취약 지역이 됩니다. 지난 3월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강력 범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소재지라도 여기가 조금 취약지구입니다. 차라리 저 밴두리는 사람들이 안 삐대니까 괜찮는데 여기는 또 시급한 주점도 많이 있고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불안에 경찰이 우리 동네 안심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범죄 예방 디자인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려 거리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그쳤다면 우리 동네 안심길은 좀 더 다양한 범죄 억제 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기본이고 주민 협조를 얻어 자동차 주차 위치를 정해 블랙박스도 녹화 장치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LED 조명을 이용해 길바닥에 범죄 예방 문구를 비추는 장치도 설치했고 위치 정보 알림판을 설치해 신고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지역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범죄 취약 지역 등에 순차적으로 이 노고젝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된 곳은 모두 21곳. 경남경찰청은 이달 안에 우리 동네 안심길을 경남 18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80년 전에 경남 하동에서도 지진이 났었는데요. 쌍계사의 국보가 손상되는 등 문화재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 단층과 인접해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지금 경남에 산재한 문화재 방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쌍계사의 국보진감선사의 대공탑이 뒤가 부러져서 무너졌다. 1936년 7월 동아일보는 남조선 지방을 엄습한 희유의 지진 피해라며 소식을 전합니다. 규모 5.1로 추정되는 쌍계사 지진입니다. 80년이 지났지만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지진이 안긴 상처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난달 경주 지진은 쌍계사에도 전해졌습니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다수 있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당장 고민입니다. 문화재 대피하는 것과 아울러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들을 지금 논의해서.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지진 관련은 없습니다. 오래된 사찰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밀양의 표충사. 석가래 아래 벽면이 뒤틀려 곳곳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담장과 지붕기와 등 사찰 내 39개소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고사찰은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인 경우가 많은데 내진 보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원형 훼손 우려 때문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를 못합니다. 지진에서 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세계 기록유산 8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의 인사 등 단층과 인접한 경남에 산재한 문화재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의 고압가스 매설 배관 중 63%가 2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은 창원 국가산단의 고압가스 매설 배관 22km 가운데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장기 사용 배관은 14km로 63%를 차지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유해 물질의 노출이나 폭발 등 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문위 위원들과 수학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학 문화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수학 문화관은 체험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고 대중을 위한 수학 관련 전시와 강의를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수학 문화관 조성 사업단에는 전국에서 경남과 서울 노원구청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항노화 산업하면 아직은 생소한 측면이 많은데요. 산업적인 면에서 보면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이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항노화 산업을 경남에서 육성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어제 함양에서 열렸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 퇴치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 이른바 항노화 산업입니다. 경남의 항노화 산업은 어느 수준일까? 지리산과 한려산 국립공원 등 우수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도 전국 항노화 산업 산업체 수나 종업원 수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경남이 비교를 해봤을 때 항노화 산업이란 건 10%의 인력과 산업입니다. 10%보다는 조금 더 2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노년은 건강한 삶뿐 아니라 행복한 삶도 중요해지면서 이른바 웰리스라는 항노화 산업이 75조 원 규모로 급신장 중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등 기존 항노화 산업에다 휴양, 피트니스, 감성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더욱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앨리스가 잘된 사람이 9988, 234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산림을 이용한 치료 인구가 몇 년 사이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숲을 활용한 항노화 산업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받아오기 때문에 아마 휴양림이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노화 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영화계 보이콧과 김영란법에다 태풍까지 잇단 악재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영화제 측은 국내외 영화인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 영화인들이 영화팬과 직접 만나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던 비프빌리지. 그렇지만 올해는 태풍으로 파손되면서 결국 철거돼 모든 행사는 영화의 전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는 영화제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무대 행사나 행사 같은 게 저 빌리지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 한 20% 정도 그 정도의 매출 하락이. 김영란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국제 행사라 국내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주최해 1,000명 이상의 영화인이 참석하는 파티가 전면 취소됐고 스타 배우의 부산 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반기라든지 내년 라인업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요. 왜 또 김영란법도 하면서 좀 일찍 좀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또 영화제를 둘러싼 갈등과 영화계 보이콧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 측은 독립성에 대한 세계 영화인의 지지를 확인했고 화려하진 않지만 크고 작은 아시아 영화 교류가 더 활성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별로 부산영화제에서 자국 영화를 홍보하는 파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부산영화제가 자국 영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따른 악재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민간 이사장 체제 이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기온이 올랐다곤 하지만 대체로 10도 초반선이고요. 진주의 경우 한 자릿수 밑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대신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밀양 24도, 진주 23도, 창원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모레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곳곳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밤 늦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빗방울은 내일 새벽에서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랐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거제는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밀양 24도, 김해 23도, 창원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 9도, 거창은 8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남해 23도, 산청과 거창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는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화포천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나섭니다. 밀양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에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동은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작물 수확철을 맞아 10월 한 달간 각 단체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남해군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4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실시합니다. 김해시가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김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만나 김해는 가야왕국의 도읍으로서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김해 가야사 2단계 사업지로 이전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보건사업과 관련해 대성동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고 구산동 가야사 2단계 사업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지난 2004년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을 감사하면서 2015년도 추정 교통량을 최대 17만 8천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5만 명 미만이라며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 감사를 다시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미임대 2,600여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남 지역은 진주와 밀양시, 사천시에 118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1순위로 3순위까지 접수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